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 피난 가던 일가족 4명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7일자 일면에 이 5단 크기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일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우크라이나의 키우 인근 소도시 이르핀 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진 일가족을 살피는 정부군 병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들은 전날 이르핀 교외로 대피하던 중에 다리를 빠른 속도로 건너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군의 박격 포탄 공격에 맞아서 어머니와 아들,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지인도 중상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쏜 박격포는 민간인의 대피 경로를 의도적으로 표적 삼아서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포탄은 처음에는 100야드, 그러니까 한 91m 정도 떨어진 곳에 박혔는데 곧바로 다시 거리 조준을 해가지고 이들 가족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서 정조준하여 재차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러시아군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엄마와 10대 아들, 8세쯤 되어 보이는 딸이 이 러시아군의 포탄에 맞아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이 목격되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서둘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는 이들 일행이 놔둔 이 짐이 널브러져 있었고 애완동물 캐리어도 근처에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체로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이 사망자의 시신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는 고심 끝에 이 러시아 푸틴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참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일면에 대대적으로 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지면에는 적나라한 사진을 게재하지 않고 트위터 등을 통해서만 사진을 올려왔는데 워낙 이 우크라이나 참상이 심각하니까 이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례적으로 보도 기조를 바꿔서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처참한 사진 외에도 지면에는 게재하지 않은 사진들을 온라인 뉴스판에는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뉴욕타임스 프리랜서 기자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올려져 있었는데 길을 가고 있던 피난민들에게 갑자기 포탄이 터지면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나중에 사망한 시신들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프리랜서 기자가 찍은 이 피난민의 사진, 그리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생명을 잃은 또 다른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안전한 곳을 향해 대피하던 주민들은 키이우 서쪽 변두리에 있는 세계 마을 사람들인데 반드시 이 다리를 지나야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바로 이 다리를 노리고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뉴욕타임스 기자 린지 아다리오는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내가 민간인들이 직접 표적이 됐다는 것을 목격한 경우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상을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 이 사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클리프 레비 부편집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 일면 사진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희생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이 생각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 범죄라고 썼습니다. 레비는 또한 해당 사진이 실린 이날자 일면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제작된 가장 중요한 일면 보도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 AP통신은 이런 결정이 전쟁의 참혹한 현실 전달과 수위 조절 사이에서 고민하는 언론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다른 매체들도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방향으로 보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도 이날부터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8일에도 홈페이지 첫머리에서 피난 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피해를 입은 사진들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역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진들을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경고를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AP 사진국장은 불필요하게 폭력을 묘사하는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지만 민감할 수 있는 사진을 별도로 표시해서 고객들 하여금 사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군의 발포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만 해도 2,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원통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만은 진짜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의 이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18개월 된 남아 키릴이 사망을 했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마리나 야츠코의 남자친구 페도로는 이날 폭격으로 다친 아이를 품에 안고 마리우폴의 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는데 당시 아이는 핏자국이 묻은 파란 담요에 감싸진 상태였습니다. 야츠코도 옷에 핏자국이 묻은 채 이 페도로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이 병원 직원들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끝내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이 야츠코와 페도로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의료진은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이 모습을 푸틴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 건 이 폭격을 당한 이날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 휴전한다고 밝힌 날이었지만 러시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격을 했고 그 와중에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추가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 친러시아계 주민들조차 푸틴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7일 친러시아인이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남부 소도시의 멜리토폴에 러시아군이 당당하게 러시아 국기를 달고 진입을 했으나 예상외로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당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내놓은 전쟁의 명분이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친러시아 주민들이 가득한 멜리토폴에서 그것도 친러시아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이 멜리토폴 지역에 로켓포 공격을 가하면서 점령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이건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롬반도에 인접해 있고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러시아군은 당연히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에 깃발까지 달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의 외과 의사인 안드리 라드첸코 씨는 이 러시아군은 이 도시에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진군하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러시아군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하는 것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흐트리는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이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저항하는 것은 곧 푸틴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월 26일에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서 국가를 부르면서 거리 행진을 벌였고 지난 1일에는 수백 명이 광장에 모여서 멜리토폴은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주둔한 건물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공중에 발포를 하면서 위협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주민들 가운데 부상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이 러시아군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는 더욱 거세졌고 이 수십 명의 주민들이 러시아 군용 트럭을 맨손으로 막았고 또 이 우산을 던지면서 진로를 방해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난감 판매 사업을 하는 올가 가이스모바 씨는
촬영을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요.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트럭을 가로막습니다. 또 한 주민은 바닥에 누워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트럭은 시끄럽게 경제 올리지만 물러서는 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럭 2대가 물러나면서 충돌하니까 이 주민들은 환호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매일 시위가 열리고 있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통조림과 같은 식량을 나눠주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고 있지만 이런 회유책이 주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멜리토폴 주민들이 굳건하게 버티는 이유는 페노로프 시장이 러시아 측의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매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시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 이 조지타운 대학의 데이비드 에델스타인 교수는 프랑스보다 넓은 영토 그리고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려면 수십만 명의 군대를 포함해서 엄청난 재정 및 군사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민간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이 푸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뻔뻔하죠? 수없이 많은 세계 언론들이 민간인 희생에 대한 뉴스를 타전하고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는데도 푸틴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들이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게재하면서도 자세히 알 수 없도록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끔찍한 사진들을 게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진실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들도 푸틴의 잔악한 범죄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틴을 향한 비난과 러시아 국민들을 향한 호소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푸틴의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번 전쟁을 옛 소련 연방을 재건하려는 푸틴의 욕심이 부른 참화라고 말을 하면서 필사적이고 절박한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도 나는 러시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면서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푸틴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뻔뻔하면서도 야비한 푸틴의 진면목 한 가지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오고 있는 푸틴이 정작 체조 선수 출신으로 그의 연인이라고 알려진 알리나 카바에바 38살입니다. 이 알리나 카바에바하고 4명의 자녀들을 스위스로 피신시켰다는 사실입니다. 7일 유로뉴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푸틴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에바하고 4명의 자녀가 스위스의 한 별장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푸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